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71강을 시작합니다. 71강 첫 번째 글자는 바탕질입니다. 바탕질 글자 이야기는 도끼 두 개를 쇠모로의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이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원바탕의 크기를 얘기하는 바탕질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도끼근이 두 개가 있고 아랫부분에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 도끼 두 개를 재물의 가치로 따져보는 바탕질입니다. 도끼 두 개를 재물의 가치로 따져보는 그 바탕질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바탕질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몸체자에 바탕질을 써서 몸의 성질이나 몸의 원 바탕을 체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건 물자에 바탕질을 쓰면 물건의 본 바탕, 재산이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고체, 기체, 액체로 된 그 상태의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네, 다음 글자는 버금차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버금아에 대해서 배웠는데, 버금은 으뜸 다음으로 가는 버금차의 글자 구조를 보면 물방울이 튀는 그 두 방울이 있고, 그리고 입을 벌린다는 하품, 흠이 결합되어 있죠. 원래 이 글자의 의미는 침이 입에서 튀게 되는 그 예의 없는 태도를 뜻하는 방자함을 뜻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는 뜻은 마음심을 써서 다른 글자로 가고, 지금 이 글자는 다음, 앞으로 이런 뜻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지금 남은 뜻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침 두 방울이 입을 벌린 다음 앞으로 튀게 되는 버금차입니다. 침 두 방울이 입을 벌린 다음 앞으로 튀게 되는 버금차입니다. 버금차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차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금차자에 벼슬관을 써서 장관 다음에 가는 관직인데, 장관을 보좌하고 그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차관이라고 합니다. 차세대라는 말도 있죠. 버금차 인간세 대신할 때를 쓰면 이 다음 세대를 차세대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붙을착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양양이 있고 눈목이 있죠. 이 양양은 아래 꼬리가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눈목이 아래 오니까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았다는 글자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 붙어있다라는 뜻에서 붙을착입니다. 양의 가면을 얼굴에 붙여서 눈만 나오게 쓴 붙을착입니다. 양의 가면을 얼굴에 붙여서 눈만 나오게 쓴 붙을착입니다. 붙을착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착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붙을착에 묻육을 써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땅으로 내려앉는다는 일이 착륙이고, 착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붙을착에 옷복을 써서 옷을 입는다는 뜻도 있고,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착복이라고도 합니다. 네, 밀착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빽빽할 밀자에 붙을착을 써서 빈틈없이 단단히 달라붙는다는 뜻이 밀착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불을창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입구가 있고 나릴이 있고 나릴이 있죠. 자, 이 글자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창성할 창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는데 그 바다에 비친 태양의 햇빛이 또 보여. 그래서 아침 태양이 창성하게 밝아오른다는 그 창성할 창입니다. 자, 그래서 불을창의 글자 이야기는 이 입으로 찬란한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듯 우렁차게 부르는 불을창입니다. 입으로 찬란한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듯 우렁차게 노래 부르는 불을창입니다. 불을창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 재창과 합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지런할 재자에 불을창을 써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소리를 질러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똑같은 음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가 재창, 교가 재창하면 다른 성부가 없어요. 그래서 일제히 똑같은 가락으로 부르는 것을 재창이라고 하고, 합창이라고 하는 말은 합할 합자에 불을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율로 화성을 이루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합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고처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글자 구조를 보니까 호랑이를 뜻하는 범호가 빨간색 글자로 써져 있고, 파란색 글자는 천이 뒤늦게 걸어온다는 뒤저울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고처의 글자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지나다니는,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 장소,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니는 그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고처입니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니는 그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고처입니다. 고처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구중심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홉 구자, 무거울 중자, 깊을 심자, 고철을 써서 이것은 궁궐을 뜻하는 것인데 궁궐에는 많은 집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이루는 말로 아주 깊숙한 곳을 비유하는 뜻이 구중심처란 말입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가질취입니다. 가질취의 글자 구조는 귀 이에 손을 뜻하는 또우가 결합되어 있어요. 귀를 가진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옛날에는 전투를 치른 후에 내가 죽인 사람의 숫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적의 왼쪽 귀를 손으로 잡고 칼로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질취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사람 귀 12만 개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일본 교토시에다가 귀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귀 이에 무덤총을 쏘서 그것을 이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전쟁에서 유래된 글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를 손으로 잡고 칼로 잘라 가졌던 가질취입니다. 귀를 손으로 잡고 칼로 잘라서 가졌던 가질취입니다. 가질취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취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취재라고 하는 말은 가질취자에 재료재를 써서 어떤 사물에서 작품이나 기사나 이런 재료를 얻는 것을 취재라고 하고, 쟁취라고 하는 말은 다툴쟁에 가질취를 써서 싸워서 빼앗아 가진다는 뜻이 쟁취란 말입니다. 다음 글자는 가장최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날이 있고 아랫부분에 앞서 배웠던 가질취가 있죠. 이 글자는 가장 높은 관직의 모자를 가진다는 뜻인데 모자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죠. 날일로. 자,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태양을 내가 가진 듯 높은 관직에 오른 가장최입니다. 태양을 내가 가진 듯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가장최입니다. 가장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 최선이라고 하는 말, 가장최자에 착할 선을 쓰면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하다는 뜻이 최선이란 말이고, 뭐 최고라고 하는 말은 가장최자에 높을 걸로 써서 가장 높다는 말이죠. 다음 배울 글자는 빌축입니다. 빌축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가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는 그 지도자를 뜻하는 맏형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축문을 그 지도자, 맏형, 지도자가 읽는다는 뜻입니다. 자, 신에게 전쟁의 승리와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 빈다는 빌축입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맏형, 지도자가 신께 기원드리는 빌축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맏형, 지도자가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빌축입니다. 네, 축제라고 하는 말 있죠. 빌축의 제사제를 쓰면 축하하면서 벌이는 아주 큰 잔치를 축제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면 빌축의 복복을 써서 남을 위해서 행복을 비는 일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벌레충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벌레충입니다. 애벌레 여러 마리가 있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애벌레 한 마리를 뜻하는 글자를 앞강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애벌레의 모양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썼고, 그리고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가 모여있다라는 글자에서 만들어진 벌레충입니다. 여러 마리의 애벌레가 한데 모여있는 벌레충입니다. 여러 마리의 애벌레가 한데 모여있는 벌레충입니다. 벌레충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동충하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동자, 벌레충자, 여름하자, 풀초를 써서 겨울에는 벌레이 된 것이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뜻으로 동충하초과의 그 버섯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을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람의 이빨을 뜻하는 글자 이치입니다. 자, 이빨을 본뜬 모양인데, 자, 위 그칠지가 있고 사람인 두 개가 있고 하늘 있고 사람인 두 개가 있고 입벌리 감이 있죠. 자, 이 글자의 모양은 사람이 이빨을 다물고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게 있는 입, 그리고 벌린 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빨을 다물고 윗니가 가지런하고 아랫니도 가지런하게 입 벌린 이치입니다. 이빨을 다물고 윗니가 가지런하게 또 아랫니도 가지런하게 입 벌린 모양 이치입니다. 이치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입술 순자, 망할 망자, 이치자, 찰한을 써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거나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비유하는 말이 순망치한입니다. 네, 그러면 71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바탕질입니다. 도끼 두 개의 그 재물의 본질적 가치를 말하는 바탕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를 뜻하는 버금차입니다. 침 두 방울이 입을 연 다음 앞으로 나오는 버금차. 다음은 붙을착입니다. 양의 가면을 얼굴에 붙여서
눈만 나오게 쓴 붙을착, 붙을차. 다음은 불을창입니다. 입으로 찬란한 태양이 바다에서 힘차게 떠오르듯 노래 부르는 불을창, 불을창. 다음은 중요한 장소, 고처입니다. 호랑이가 살거나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그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고처, 고처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가질취입니다. 귀를 손으로 잡고 칼로 자른다는 가질취입니다. 다음은 가장취입니다. 태양을 가진 듯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가장최, 가장최. 다음은 빌축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마평 지도자가 신께 풍요와 전쟁의 승리를 비는 빌축, 빌축. 다음은 벌레충입니다. 여러 마리의 애벌레가 우글우글 한데 모여있는 벌레충, 벌레충. 다음은 이빨을 뜻하는 이치입니다. 이빨을 다물고 윗니가 가지런하고 아랫니도 가지런하게 입을 벌린 이치, 이치. 네, 여러분 71강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7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